계엄은 단순히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불법적 시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 김건희라는 인물이 스스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욕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었다라는 주장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어떻게 여겼는지, 또 그 앞에 고개 숙였던 정치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김건희라는 이름은 검은 옷과 함께 떠오릅니다. 어제 MBC 김희용 논설위원 리포트가 상당히 주목되던데요. 사과를 한다고 나섰을 때도,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마지막 항변을 할 때도, 그리고 특검의 첫 소환 조사를 받던 날도 김건희는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색은 단지 패션이 아니라 상징이었습니다. 검은색으로 감추려는 진실, 덮으려는 거짓, 그리고 국민을 향한 기만. 그래서 검은색이었나 봅니다. 그가 했던 사과의 말들은 모두 형식적인 공손이었고 누구도 믿지 않는 거짓이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권력의 심장부에 있었고 국정의 무대를 사적인 탐욕을 위한 연극 무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방과 목걸이, 시계와 보석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매개였고 권한을 사유화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네, 정말 시적 표현을 써갔던 김희용 논설위원의 그 어제 리포트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난 것은 김건희가 단순히 명품을 탐닉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 그 사치품들은 권력 거래의 증표였다는 것, 고위공직자 인사, 국책사업, 공적개발 원조, ODA 사업까지 국정은 김건희의 패밀리 비즈니스였다는 것이죠. 대통령 부인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검찰, 관료, 재계를 움직였다는 의혹은 이미 검은 연기로 피어올랐습니다. 그 검은색 연기로 말이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이라는 현대 정치사의 가장 큰 치욕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향한 법과 제도의 경고음이 번번이 찢겨져 나갔지요. 대통령이라는 방패, 검찰이라는 울타리가 철통같이 이 김건희, 아무것도 아닌 이 김건희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더 충격적인 진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을 했는데 단순히 권력 연장을 위한 꼼수가 아니었다. 더 큰 목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하고 이름이 같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분이 폭로를 했죠. 그 내란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며 헌법을 고쳐서 직선제를 없애고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방식. 특검이 출범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 맞아요. 진실을 밝히겠다. 예. 저는 그 얘기가 결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저질렀던 진짜 목적이 단순히 민주당 때문에 화가 나서 비상계엄이 아니라 뭐 계몽용 비상계엄이 아니라 영구집권,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토대였다, 하나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정권을 자기가 잡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자신은 조력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는 그냥 저 사람의 표현이 그냥 격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 김건희의 본심은 내가 정권을 잡는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이라고 지금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의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흐름에 보면 결국에 김건희는 자기가 대통령이 실제 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12.3 내란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다고 봐요. 와, 이것들 진짜 이게 전두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시나리오 아니었습니까? 이것들 보세요. 12.12를 모델로 삼았던 거예요. 근데 어떡하냐? 12.12를 배경으로 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로 국민들이 이미 다 그 음모, 마술을 다 학습했는데 그러니 너희들이 안 되는 거지. 너희들이 그래서 망한 거지. 윤석열은 전두환을 존경한다고 했고 김건희는 그 길을 밟아서 통일 대통령으로 군림하려 했다는 것이죠.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수첩과 증언으로 뒷받침된 시나리오였다는 점이
우리를 전율하게 합니다.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 미친 새끼들. 김건희는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법은 김건희 앞에 무력했고 제도는 김건희를 보호하는 방패였고요. 정치인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똑똑한 체 하면서 학벌 따지면서 재산 따지면서 그랬는데 일개 이른바 김건희 앞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냐? 아이고 정말 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와 희생으로 쟁취한 이 자유는 김건희의 권력욕 앞에서 희화화됐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아내가 권력의 중심에 서서 나라를 유린하려 했던 상황. 이보다 더 끔찍한 국정농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최순실이가 대통령 되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박근혜 최순실 사태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윤석열, 김건희가 구속됐으니까 다 끝났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김건희가 이렇게까지 권력을 탐하고 농단할 수 있었던 것은 김건희를 금기로 만들고 건드리지 못하는 이른바 영린으로 만들어버린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김건희의 위세 앞에 굽신거렸던 자들, 그 침묵과 비겁이 결국 대한민국을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김건희라는 존재를 알면서 그 존재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경고의 북소리가 울릴 때 귀를 닫았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권력 사유화 이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일은 단 하나입니다. 정치를 그만두는 것. 민주주의를 배신한 자들이 어떻게 다시 정치 무대에 선단 말입니까? 다시는 이 땅의 권력을 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한 민주선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싸웠던 수많은 독립운동 순국 선열들에게도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농단하며 국가를 탐욕의 무대로 전락시킨 자들 단죄하지 못한다면 이 땅의 자유와 권리는 또 다른 야심가에 의해서 빼앗길 수가 있어요. 12.3 계엄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제 유튜브 라이브를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는 자유를 잃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계엄의 총구 너머로 세워질 정권은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영구 집권 체제로 전락시키려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 개가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렇다고 이것들에게 나의 어떤 모든 지성과 성찰을 갖다 바치면 그게 온당한 태도입니까? 뇌를 그냥 갖다 상납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이거예요. 자,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데 김용민이 마저도 의심하면서 우리를 능멸하는지 능멸하지 않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옳은 말 하면 박수 보내고 뭔가 좀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럼 바로 욕하진 말고 뭔가 좀 토론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넋을 내놓고 가짜뉴스를 열심히 남발하는데 심지어 법원이 그거 가짜뉴스 맞다고 하는데도 계속 그들에게 상납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되지 맙시다. 적어도 김용민 TV 구독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